자,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유닛 13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에 대한 거 지문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대출이 필요한 영국의 주택 구입 가격이에요. 사실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이제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제 소재를 제시를 해주죠. 원인인데 뭐에 대한 원인이면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은 되게 낮기 때문에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 주택은요,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가지고 구매 경력 초기, 그러니까 뭔가 집을 사고 평생 집을 사고 팔고 여러 번을 할 건데 초기에 처음 구매하고 이럴 때 준비된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전에 저축을 해갖고 구입하기에는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런 자금을 모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을 위해선 융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장기적이어야 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임차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월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융자금이라는 건 빌린 돈입니다.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이제 자기가 모은 돈 말고도 자금이 공급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 자금 공급은 장기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고 한 달 후에 갚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제 세 번째인데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히 원금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게 그래서 약하게 분산되기 위해서 장기 융자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의 경우 융자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 소득에 의해서 충당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버는 소득으로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뭐 이자나 원금 상환이 돼야 되지 아니면 빨리 뭐 5억을 빌렸는데 다음 달에 갚아. 근데 내가 한 달 월급이 5억이 아닌데. 그쵸? 그래서 원금 상환이 충분히 약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장기 융자가 필수적이다. 장기 융자라는 건 뭐냐면 오랜 기간을 두고 빌려주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강조하는데 자, 그러면 돈을 빌려서 그 건물을 사고 거기는 월세로 갚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도 이제 임대료를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입을 위해서 융자한 금액을 갚을 때 작은 부분만 차지한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부채의 작은 일부만 감당하는 것을 보통 알게 된다.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돈이 1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4억을 융자를 받았죠. 자, 그래서 5억짜리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이걸 세 줘서 나는 월세로 갚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융자 빌려줬으면 이자가 있겠죠. 이자가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대충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랑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 나눠서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갚는다고 칩시다. 10년도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10년이면 여러분 저거 4억을 나누면은 4천만 원씩 1년에 갚아야 되죠. 플러스 이자가 1년에 2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6천만 원이죠, 여러분. 매년 6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5억 건물에서 그러면 1년에 6천만 원이 나오냐는 거죠. 매달 월세를 500만 원씩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부만 감당하는 것을 알게 된다. 궁금하면 또 와서 물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 한국이라고 바꿔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주택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가지고 주택 구입할 때는 이제 돈을 빌리는 게 필요한데 이거 봐라 상황이 이러니까 장기 융자가 필요하다. 한 번에 많이 갚으라고 하면 아까 이제 10년만 해도 저런데 저거를 3년 만에 갚으라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봅시다. 자, 집들은요. 영국에 있는 집들은요. 너무 비싸요. 관계 속에서 뭐랑 연관이 돼서 자, 이제 소득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기에? 의미상 주어입니다. 이제 구매자들이 하우스를 홀드하려고 하는,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 사기에 어떤 한 집을 준비된 돈으로, 자 초기에 그들의 어떤 집을 구매하는 경력의 초기에, 자 또는 축적하기에 뭐를? 구매할 돈을요, 그 이전의 저축액으로부터, 실제로 여기는 to가 생략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영국의 집은 너무 비싸가지고 소득과 관련해서 이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구매하기에 너무 비싸서 준비된 돈으로 그 어떤 구매 경력의 초기에, 또는 자금을 축적하기에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구매 자금을 이전 저축액으로, 그래서 구매 자금을 모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투부정사니까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 너무 비싸서 모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얘는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우선 이 for household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영국의 집은 너무 비싸가지고 소득에 비해서 집을 사기 어렵다, 이거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얘가 의미상 주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투부정사 앞에 위치해야 되는데, 위치가 중요합니다. 막 요런 데다가 위치를 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투부정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도 to buying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to가 생략이 돼 있어서 accumulate가 된 건데, 동사 자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accumulating 이렇게 ing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조심하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부분의 가구주들은요, 따라서 자, 집을 고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빌린다는 거예요. either A or B입니다. 집을 고용하거나, 즉 임차하거나, 혹은 사야 됩니다. 이 원은 집을 얘기하는 거겠죠. 빌려진 돈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either를 neither로 쓰시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or이 아니라 no로 쓰시면 안 되고요. hire은 동사인데 왜 원형이냐? 여기 must 때문에 그런 거죠. hires 쓰시면 안 되고요. 준동사인 hiring도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either A or B로 병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buys라고 쓰시면 안 되고, buying이라고 쓰셔도 안 된 겁니다. 자, 빌려진 돈이죠. 근데 빌리는 돈이면 돈이 막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장입니다. 주택 구입은요, 따라서 자금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은요, have to be죠. 뭐뭐 해야만 한다. 자금은 있어야 됩니다. 장기 공급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장기 공급적이어야 합니다. 보호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파이낸스 하면요, 자금을 공급하다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고요. 이거를 finance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 4번 문장입니다. 자, 사용자들에게 사용하는, 자, 빌려진 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자, 오랜 기간의
융자는 즉 빌리는 돈은 필수적입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확실히 하는 거냐면 원금의 상환이 그러니까 돈을 다시 갚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퍼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얇게 충분히 커버가 되기에 여기선 충당되다 라는 뜻이 여러분 그래서 커버 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선 그래서 충당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연간의 소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구매자들에게 빌린 돈을 사용하는 장기융자는 필수적이에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원금 상환이 퍼지도록 아주 얇게 충당하기에 충분히 연간 수입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 타동사고 이렇게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us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use 이렇게 쓰셔도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자금이 뭔가를 빌리러 다니면은 뭔가 무섭고 골치 아파요. 그죠? 그래서 borrow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돈이 막 돌아다니면서 돈 빌려주세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necessarily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ensure의 목적어기 때문에 명사절이죠. 대절은.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수동태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와서는 안 되고 형용사절 위치도 못 쓰는 거죠. 자,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스프레드는 뭔가를 펼치다인데 펼치게 되다니까 그래서 분산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be spread를 sprea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thinly 부사죠. thin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thinly enough 이거 전체 자체를 enough thinly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어순이 위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충당되기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쓰인 건데 cover 이렇게 쓰시면 to cover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쓰면은 이제 능동이 돼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5번 문장입니다. 자, 투자자예요. 이번에 자기가 이제 집을 사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 임대하는 자산입니다. 이게 임대자산. 그러니까 임대 부동산의 투자자들은요 종종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목적어를 발견하는 거죠. 자, 연간의 임대료가요 오직 충당을 하는 거죠. 커버한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을요 그 빚에 어떤 빚이냐면 사용된 구입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finds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인베스터랑 수일치를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find라고 쓰시면 안 될 거고 자, find의 목적어라서 명사절이죠. 대절이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을 쓰시면 안 되고 형용사절인 which를 쓰시면 안 되고 yearly 여기선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year 이런 거 쓰시면 안 될 거고요. covered라고 쓴 이유는 사실 이 렌트가 동사가 아니라 명사 주어라서 이렇게 쓴 거고 그래서 cover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s covered 이렇게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 뒤에는 목적어가 없죠? 빛이 뭔가를 막 쓰고 다니면 골치 아파집니다. 또 이것도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us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쓰여진 빛이겠죠. 건물을 살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명사절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수일치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술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무관했던 문장은 없앴고요.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 빈칸 나올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돈을 빌려야 된다.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therefore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요. 순서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겠죠. 자, 너무 비싸서 저금한 걸로 못 산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saving money 위에서 못 산다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봐봐. 비싸. 이게 원인이야. 결과. 그래서 뭐냐면 임차하거나 융자해야 해. 그리고 요거 자체가 원인이 돼서 그래서 따라서 여기도 삽입과 순서 문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가 결과. 이게 다시 원인이 돼서 결과. 임자거나 융차할 수 이제 융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원인이 결과,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결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그리고 또한 이제 빌려야 되는 거니까 자금 공급이 돼야 되고 이게 장기적이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이 결과까지 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큰일 나요. 못 갚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빌린 돈을 쓰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으시고 계속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장기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여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돈을 빌려야 되니까 주제가 뭐예요? 장기적인 융자가 필요하다죠. 그러니까 저기 부분에 선생님 계속 빈칸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short term이 되면 안 되고요. 약하게 아주 얇게 분산된다고 했는데 빨리 갚아라. thickly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비슷한 단어를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그걸 물어보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에 이게 함의추로 나오잖아요. 함축적 의미추론. 이게 무슨 말이냐? 일부밖에 감당하지 못한다.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장기 융자가 필요한다. 일부밖에 갚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